클로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네마 4D에서 이 클로너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모그라프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그라프에 여기 제너레이터, 생성기 또는 생성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너레이터에 보면 첫 번째 클로너가 있습니다. 이 제너레이터는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매트릭스, 프랙처, 트레이서, 모스플라인 등등.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클로너입니다. 클로너는 말 그대로 클론, 복제를 하는 복제가 되는 어떤 개체들을 얘기합니다. 그 복제를 그냥 복사만 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이 복제된 거에 파라미터를 만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수치적으로 제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명령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딜리트 지워놓고요. 자, 큐브를 하나 꺼내 보겠습니다. 큐브를 하나 꺼내고요. 이 큐브를 복제를 해야 되겠다. 복제 생성기를 적용하겠다. 즉 클로너를 적용하겠다 하시면 모그라프에 있는 클로너이시고요. 요 클로너 밑에 클로너의 큐브를 자식으로 가져다 놓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클로너가 적용이 되는데요. 요거를 조금 더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다시 지우고요. 큐브가 하나가 있죠. 큐브가 있으면 클로너를 바로 꺼내는 게 아니고요. 이 큐브를 선택한 상태에서 Alt를 누르시고요. Alt 누르시고 모그라프에 클로너를 적용하면 바로 적용이 됩니다. 바로. Alt를 누르면 내가 선택한 게 하위 자식으로 들어가고요. Shift를 누르면 반대가 돼요. 예를 들어서 큐브가 있고요. 내가 여기에서 특히 여기에 모그라프에 있는 제너레이터들은 이 친구들이 상위에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에 있는 디포머, 변형자들은 있잖아요. 변형시키는 것들은 하위 오브젝트의 밑에 자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예를 들어서 선택하고 Alt가 아니고요. Shift를 누르시고 여기에 밴드를 적용하면 이렇게 큐브의 밑으로 자식으로 들어가는. 요거는 Shift는 자식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Alt는 그러니까 상위 개념으로 간다는 거 여러분이 꼭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다시 한번 큐브 꺼내고요. Alt 누르고 모그라프 클로너를 적용하면 이렇게 바로 적용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좀 표시가 안 나니까요. 우리 디스플레이에서 쉐이딩 라인 단축키는 NB네요. NB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딱 평면적으로 이렇게 9개가 설정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이 아래에 내려보시면 어트리뷰트 속성창에 클로너 베이직 코디네이트인데 여기서 제일 핵심적인 거는 바로 오브젝트입니다. 오브젝트. 요거를 조금 올려볼게요. 명령어를 다 보게끔. 자, 오브젝트에 보시면 모드는 현재 그리드 모드고요. 모드가 총 오브젝트, 리니어, 레디알, 그리드, 허니콤 이렇게 총 5가지 정도. 하나, 둘, 셋, 넷, 5개. 5가지 종류가 있고요. 그리드 모드 보시고요. 그 다음에 클론, 복제는 이터레이트, 반복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 리니어 할 때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랜덤은 섞는 거. 블렌드는 둘이 혼합이 되는 그런 단계고요. 소트는 정렬이 되는 그런 단계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카운트, 이게 개수를 얘기합니다. 그리드 모드에서 개수는요, 이게 X축, Y축, Z축을 얘기해요. 그래서 X축 3개, 4개, 5개, X축 방향을 얘기하죠. 요거는 Z축이니까 개수가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Y축 같은 경우도 늘리면 이런 식으로 개수가 올라갑니다. 그리드 방식은 평면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입방체처럼 이렇게 육면체 형태대로 이렇게 늘어나는 게 바로 그리드 모드예요. 자, 다시 요거는 내려봅시다. 일로 하고요. 사이즈는 이 큐브의 사이즈가 200cm야. 200cm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0이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클로너의 200cm를 제가 좀 늘리면 이렇게 간격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이즈는 여기에서 조정하고요. 자,
다시 마우스 3번 200 초기 값으로 돌릴게요. 마우스 3번은 요 값들이 초기화되는 겁니다. 원래 있던 초기 값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밑에 폼은 형태를 얘기합니다. 형태. 큐빅 형태는 큐빅 형태를 갖겠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스피어는 구형. 제가 요 개수를 좀 한번 많이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카운트를 한 30개, 요것도 30개, 요것도 30개 정도 해봅시다. 그럼 굉장히 많은 수가 되겠죠. 컴퓨터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많으면. 자, 스피어 모드를 하게 되면 이렇게 구형을 띄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실린더 형태는 실린더 형태를 띄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맞죠? 그 다음에 오브젝트는 원하는 오브젝트의 그 형태를 갖게 되는 게 바로 오브젝트 모드예요. 예를 들어서 오브젝트다. 오브젝트가 되면 제가 여기서 피라미드를 하나 꺼내보도록 하죠. 이 피라미드의 사이즈를 한 2000 말고 한 8000 정도. 그 다음에 여기도 8000 정도. 자, 이 정도 큰 사이즈를 하고요. 이 피라미드 이 클로너에 여기 오브젝트를 적용하게 되면 여기 오브젝트라고 선택 모드가 나옵니다. 여기다가 피라미드를 드래그 앤 드롭을 해주시면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대로 이 큐브가 복제가 돼서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피라미드를 잠깐 눈에 안 보이게끔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 동그란 아이콘들이 있죠. 이 두 개는 뭐냐면 뷰포트 상에서 보일 거냐 말 거냐를 선택해 주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체크를 초록색으로 하면 뷰포트에서 무조건 보여라 라는 뜻이고요. 한 번 더 누르면 빨간색 뷰포트에서 사라져라 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누르면 원상태로 그냥 돌아가는 거고요. 아래쪽 빨간 건 아래쪽 동그라미는요. 뷰포트 말고 우리가 최종 아웃풋을 했을 때 무조건 렌더가 되라. 그 다음에 빨간색이 되면 아웃풋을 했을 때 렌더를 하지 마라. 뷰포트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다시 원상태로 오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 위에 거는 우리가 뷰포트에서 보는 거고요. 아래 거는 렌더를 했을 때 보는 그런 기능입니다. 아시겠죠? 자, 해서 오브젝트는 오브젝트 형태에다가 붙일 수 있는 거, 오브젝트 형태 안으로 형태대로 만드는 거, 이런 기능입니다. 다시 큐빅으로 한번 가고요. 자, 이제 피라미드는 지우고요. 개수도 너무 많으니까 컴퓨터가 부담스럽겠죠. 다시 한 10개, 1에 10개 정도. 아이고. 다시 1에 10개. 됐죠? 자, 단축키 H. 다시 꽉 차게 됐네요. 자, 그리드 모드는 대충 이 정도 설명하고요. 자, 요번에는 리니어 모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니어는 직선 형태가 되겠죠. 자, 직선 형태고요. 마찬가지로 큐브 하나의 사이즈가 200이니까 여기도 한 220 정도. 자, 그리고 요번에는 개수는 한 10개 정도 해봅시다. 10개. 이번에는 큐브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요. 큐브 말고 스피어도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자, 그리고 스피어 말고 피라미드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플라토닉도 있고요. 자, 한 4개 정도 해볼까요? 자, 4개. 자, 그럼 클로너 밑에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가 있으면 여기 잘 보시면 첫 번째가 플라토닉 붙어 있죠. 자, 그 다음에 피라미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피어, 그 다음에 큐브. 이렇게 순서대로 반복이 되는 거가 바로 이 클로너의 이터레이트 방식이에요. 이터레이트 방식. 자, 그럼 여기서 클론 복제를 랜덤으로 바꾸게 되면 랜덤으로 바꾸게 되면 이게 랜덤하게 배열이 됩니다. 그러면 이 순서가 그냥 랜덤하게 배열이 되는 거고요. 자, 블렌드는 제가 다른 걸로, 블렌드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같은 형태의 개념일 때 적용이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지우고요. 요 큐브가 하나가 더 있어요. 컨트롤 드래그. 자, 그래서 여기다가 넣어줘 볼게요. 한번. 자, 그런데 첫 번째 큐브는 사이즈가 200에 200, 200인데 두 번째 큐브는 예를 들어서 X축으로 조금 더 넓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1000 정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첫 번째와 지금 이 오브젝트 두 개를 보면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야. 꺼내서 보면 하나는 사이즈가 작고 하나는 넓죠. 그리고 같은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같은 속성을. 이 두 개를 제가 클로너에다 넣고요. 그리고 클로너에서 이 클론 복제를 랜덤이 아닌 블렌드로 설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즉 요거 사이즈 이제 아래서부터 보면 200에서부터요. 200에서부터 1000까지의 값을 블렌드 이렇게 중간 값을 보관을 해줘요. 보관. 그래서 요거와 우리 원래는 요 사이즈와 요 사이즈 두 개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이의 값을 이렇게 보관을 시켜주는 게 바로 클로너의 블렌드 모드입니다. 블렌드. 아시겠죠? 자, 블렌드. 요게 나중에 모그래프나 이런 거 할 때 요 블렌드 모드를 가끔 쓸 때가 좀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고요. 다시 우리 요거는 딜리트 하고요. 똑같은 것들 한번 가볼게요. 자, 요거 클로너 다시 반복 이걸로 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봅시다. 요거는 클로너의 지금 리니어 직선 모드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예전에 다보탑에 계단 만들었을 때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는 기능이 뭐냐면 이렇게 계단 형태의 돌을 가지고 우리가 그때는 어떻게 했었나요? 얘를 카피를 해가지고 컨트롤 카피를 해서 이렇게 해서 올리고 또 컨트롤 카피를 해서 이런 식으로 올렸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뭐 정확히 그걸 안 맞춰도 이런 식으로 계단을 만들었는데 이 클로너를 활용을 하면 훨씬 더 쉽게 계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클로너에 집어넣고요. 자, 클로너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클로너에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리니어 직선 모드고요. 자, 카운트는 한 10개 정도 합시다. 220이 아니라 요 크기가 200cm니까 우리는 얘를 200으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요. X축, 포지션 Y축 위쪽으로 200, Z축으로 당겨 봅시다. 그래서 얘를 한 200 정도. 그럼 바로 정확하게 계단이 바로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겠죠. 클로너를 활용하면 이런 거를 아주 쉽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계단 같은 것도.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요 큐브가 10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요거 하나를 가지고 요 클로너에서 요렇게 요 하나의 정보값을 가지고 이렇게 만든 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훨씬 더 수월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요 큐브를 다시 지우고요. 그냥 일반 작은 사이즈 큐브 하나 꺼내서 적용해 볼게요. 자, 요렇게 되겠네요. 클로너에 가셔서 여기를 0 한번 해주고요. 다시. 자, 그럼 이렇게 되겠죠? 조금 간격 좀 넓히고요. 여기 옆에 있는 거 보시게 되면 퍼 스텝은요 계속 올라가는 거야. 퍼 스텝은 계속 올라가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계속 220씩 떨어져서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개수가 차곡차곡 쌓이는 거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반면에 여기 퍼 스텝 말고요. 엔드 포인트면은 여기와 여기 끝점까지의 사이에서 개수를 제가 줄이고 늘려지는 이런 방식을 얘기하게 엔드 포인트 모드예요. 그죠? 자, 보통 일반적으로는 퍼 스텝 모드를 많이 쓰겠죠. 그리고 한 개수를 다시 10개 정도 올려볼까요? 10개.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게 바로 이 로테이션 값인데요. 자, 여기에 있는 로테이션은 제가 여기서
YXZ입니다. YXZ. X축으로 제가 조금 틀면 X축으로. 각각의 오브젝트가 그 자리에 중심축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각각 제어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각. 회전값을 적용을 하게 되면, 그죠? 여기에 있는 회전값은 각각의 오브젝트가 중심에서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거고요. 다시 원상태 마우스 3번. 여기에도 보면은 회전이 있죠. 근데 여기 있는 회전은 스텝 로테이션이라고 해요. 여기는 뭐냐면 요거의 전체적으로 값이 요거를 하나의 요 전체가 똑같이 휘는 그런 개념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X축으로 제가 회전을 하게 되면 요렇게 회전이 되는 개념이에요. 싱글 밸류는 하나의 값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커뮬러티브라는 값이 있거든요. 이 친구는 누적된 값, 각각의 값이 더해져서 누적이 돼서 적용이 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식물 같은 거 이렇게 표현할 때 요렇게 표현이 되겠죠. 요 위에 있는 싱글 밸류는 하나의 값으로 그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되는 걸 얘기하고요. 그죠? 둘이 휘어지는 각도가 다르죠. 요거는 적절히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재밌는 것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모드를 리니어 모드 말고요. 자, 우리 그리드 모드 했고 리니어 모드 했죠. 이번에 레디얼 모드를 한번 적용해 볼게요. 레디얼 모드는 원형이에요. 원형이고요. 레디얼 모드에서 밑에 여기에서 라디우스 값을 조금 키워주면 커지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자, 개수는 한 10개 정도 해볼까요? 자, 10개. 반지름을 얼마큼 키우느냐. 그리고 플랜. 위에서 봤을 때 XZ 플랜, ZY 플랜이면 이쪽 방향으로 쓰는 거고요. 그죠? XY 플랜이면 요 방향으로 쓰는 거고, XY 쪽으로. 보통 XY 축으로 놓고 많이 쓰겠죠. 그죠? 스타트 앵글은 0도에서부터 얼만큼. 그렇죠? 자, 360도는 360도에서 다시 얼만큼 오겠냐. 0이 되면 이렇게 오겠죠. 그죠? 옵셋은 요 자체가 회전하는 값을 얘기합니다. 회전. 그리고 다른 거는 크게 건드릴 건 없고요. 자, 레디알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 가지 했고요. 이번에는 허니콤 구조를 한번 봅시다. 허니콤 구조는 뭐냐면 벌집 구조를 얘기합니다. 벌집 구조는 보통 이렇게 좀 큐브 형태가 아니죠. 벌집은 우리 육각형 구조를 말하죠. 육각형 구조. 그래서 육각형을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실린더를 꺼내시고, 미안해요. 실린더 하나 꺼내시고요. 단축키 O 누르시고, 요 실린더를 로테이션 세그먼트 값을 육각형이니까 6개로. 그리고 이 친구를 지금 현재 플러스 Y 방향, Y축으로 지금 방향이 설정되어 있으니까 Z축을 볼 수 있게끔 우리 마이너스 Z축으로 바꿔줍시다. 그럼 얘가 원래 초기 값이 이렇게 누워있는 걸로 생성이 됩니다. 이쪽 세그먼트는 필요가 없으니까 하이트 세그먼트는 1로 없애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너무 값이 여기가 딱 끊어져 있으면 이게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빗각을 이렇게 한번 딱 쳐줄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캡에 보시면 여기 캡스에 보면 여기에 필렛이라고 있습니다. 목깎기라고 우리가 흔히 그래요. 목깎기. 필렛 활성화 시켜 주시고요. 자, 현재는 세그먼트가 3개로 둥글게 나눠져 있죠. 이 값을 줄입시다. 하나만 해서 빗각이 한 번만 딱 쳐 있게끔. 그죠? 자, 그러면 구분이 딱 이제 떨어져도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만들어 주시고요. 얘를 클로너에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클로너. 그랬더니 어떻게? 요렇게 표현이 됩니다. 현재 지금 이 클로너는 우리 아까 허니콤 구조로 제가 모드를 허니콤 모드로 만들어 놨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은 사이즈 위드와 사이즈 하이트 값이 있죠. 이 값을 줄여서 얘들이 서로 붙어 있게끔 만들어 줍니다. 자, 디테일 있게 보기 위해서 얘를 마우스 2번 버튼 클릭하시고요. 여기에서 프런트 뷰로 전환을 시켜 줍시다. 그리고 여기에서
확대시키고 조금 더 이 정도 값을 한 75 정도 하고요. 여기 값을 쭉 내리고요. 86.6 정도 하면 아마 딱 떨어질 거야. 이렇게 75에 86.6 하게 되면 정확히 딱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고 다시 디스플레이에서 쉐이딩 모드로만 보게 되면 벌집 구조 같다고 한 게 보이죠? 개수를 좀 늘립시다. 한 30개 정도. 시네마 4D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이 영상 같은 거 할 때 이 구조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뒷배경에 백그라운드로 이렇게 놓을 때 이런 거 되게 많이 씁니다. 그럴 때 바로 허니콤 구조를, 허니콤 모드를 쓰시게 되면 모그래프에서 이런 거를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허니콤 구조고요.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자, 허니콤 말고 오브젝트 모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모드에서 클로너의 오브젝트 모드. 자, 이제 이 실린더는 지워버립시다. 지우고요. 이번에는 이 오브젝트를 뭘 꺼내냐면 뾰족한 우리 피라미드를 한번 꺼내볼게요. 피라미드. 그리고 얘를 클로너에 넣습니다. 지금은 현재 아무것도 안 보여요. 왜? 클로너가 오브젝트 모드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보시면 오브젝트 모드의 하단에 보면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어떤 형태의 오브젝트의 표면에 붙일 것이냐. 바로 이게 그런 라인인데요. 우리가 원하는 오브젝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여기에서 우리 토러스를 한번 꺼내봅시다. 토러스를 하나 꺼내시고요. 토러스를 일단 세그먼트를 좀 볼 수 있게끔 디스플레이에서 요거 라인, 쉐이딩 라인 체크를 해주시고요. 이 토러스가 지금 현재 개체가 여기에 세그먼트가 너무 많으니까요. 세그먼트를 조금 줄여줄게요. 대략 한 18등분 정도 하고요. 여기도 16 말고 한 12등분 정도만 할게요. 이게 너무 많으면 우리가 보기 좀 불편하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자, 그리고 우리 피라미드는 우리 피라미드 잠깐만 좀 꺼냅시다. 바깥으로 꺼내서 피라미드가 사이즈가 지금 너무 크죠. 여기에 붙이기에는 너무 커서 이 피라미드의 사이즈를 좀 줄일 거예요. 한 어느 정도로 줄이냐면 20에 여기는 30, 높이는 30, 여기는 다시 20. 그렇지, 이 정도 사이즈로 합시다. 자, 그리고요, 다시 피라미드를 클로너에 넣어볼게요. 자, 현재 이 클로너는 오브젝트 모드죠. 그리고 이 오브젝트에다 토러스를 넣어주세요. 토러스를 드래그 앤 드롭해서. 자, 그랬더니 이렇게 토러스 표면에 피라미드가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라미드가 너무 한쪽 방향으로 좀 보면은 원래 있던 우리 피라미드의 옆쪽이 이렇게 달라붙은 거를 볼 수 있겠죠. 이 피라미드의 이쪽 방향이 아닌 우리는 요 아래쪽, 요 면이 붙어야 보기가 훨씬 더 편할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요 피라미드 선택하시고요. 오리엔테이션 방향을 플러스 Y축이 아닌 마이너스 Z축으로, 플러스 Z축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이 표면에서 바깥쪽을 볼 수 있게끔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됐네요. 자, 클로너로 다시 오셔가지고요. 클로너에 보시면 여기 아래에 보면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자, 서피스, 이 표면에 카운트 20개가 이 표면에 붙어 있어라 라는 뜻입니다. 얘는 랜덤하게 지금 붙어 있는 상태예요. 개수를 제가 좀 늘리면 그럼 이 표면에 이렇게 랜덤하게 가서 붙겠죠. 여기 더 이상 안 올라갈 때는 여기에서 움직여 주시면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요게 표면, 서페이스 표면에 붙이는 거고요. 여기에 보시면 버텍스는 뭐냐면 요 포인트, 세그먼트에 있는 요 포인트마다 붙여지는 걸 버텍스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버텍스 말고 엣지는 요 라인에 가서 붙는 걸 얘기해요. 라인에. 그리고 폴리곤 센터는 요 면에 각각의 폴리곤 센터에서 이렇게 붙는 걸 얘기합니다. 보통 요런 거 버텍스 엣지 폴리곤 센터 그리고 서피스 이런 걸 많이 쓰겠죠. 그 다음에 볼륨은 요 안에 이 부피에 요 안에 꽉 차게끔 요거 잠깐 안 보이게끔 해볼게요. 자, 그럼 요렇게 되겠네요. 요렇게 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여지게끔 그죠? 그리고 아이고 여기 아니죠. 볼륨 말고 엑시스는 축에 여기 가운데 축에 딱 가서 붙는 걸 얘기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디스트리뷰션 분산을 어떻게 할 거냐. 버텍스나 또는 엣지나 폴리곤 센터나 서피스 요 중에서 보통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겠죠. 지금은 뭐 요런 뭐 버텍스들 일단 놔봅시다. 자, 이게 바로 오브젝트 모드예요. 오브젝트 모드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클로너에서 오브젝트 모드, 리니어 모드, 레디얼 모드, 그리드 모드, 허니콤 모드. 요거 다 제가 한번 해봤죠. 자, 한 번씩 만져보시고요. 클로너가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 한 번씩 여러분들 적용해 보도록 한번 합시다.